자, 이제 두 번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우리 면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했었고요. 특히 주요 키워드들을 통해서 언어 생활을 하고 그리고 발표하고 연습하는 그런 훈련이 실제 몸에 체득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강의는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 면접의 5대 평정표입니다. 실제 미흡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5대 평정표에서 무엇이 중요하며 또 부족한 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강점은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역시 국가직에서 특히 필요한 사전조사서 또 자기기술서와 관련된 여러 요령들과 실예들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드린 자료나 그리고 지금 제가 준비하는 이 PPT에서는 훨씬 더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데요. 시간을 좀 줄여서 압축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취사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공무원 시험에 우리 면접 시험의 진행 방식에 따라서 국가직 그리고 지방직 서울시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사전 준비 그리고 공직가치 면접, 직무능력 면접 그리고 평정표를 작성하는 일반적인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국가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국가직은 면접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있고요. 지방직은 사실 시험을 치르고 오신 분들은 대체로 무난했다, 좀 평이했다, 그리고 별로 질문도 하지 않았다 이런 분도 많아요. 나중에 보면 합격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압박 면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약간 관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경계에 있는 부분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질문들이 좀 더 빡세게 간다든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할 말이 더 없느냐 이렇게 기회를 더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경계에 있다, 간당간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자신을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그랬는데 없습니다.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런 말을 하게 하는 것은 뭔가 내가 불완전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면접관이 느끼기 때문이고요. 아니면은 실제로도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더 해도 되겠습니까? 라든지 한 번 더 발언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사실 거의 외우다시피 준비해간 마지막 멘트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든지 뭐 최선을 다한다라는 걸 잘 포장해서 저를 뽑아주십시오 라는 걸 결국 강조해야 되는데 그 준비했던 말까지 하고 오는 게 마음이 편해요. 뭐 시험 당일날 면접 보고 와서 저한테 와서 막 우는 여학생들도 있었어요. 뭔가 제대로 준비한 것을 말하지 못했다. 뭔가 찝찝하다. 표정이 안 좋았다. 이렇게 스스로가 부담을 느끼고 막 울었지만 결국 보니까 최종 합격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서는 홀가분하고 후련하고 시원하다도 있지만 아쉽고 뭔가 부족했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긴장이 되니까. 그래도 미리미리 항상 시뮬레이션, 모의 연습도 하고요. 압박 면접에 대해서 준비하시면서 가야 시험장에서 떨지 않은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 기술서, 보통 우리가 이제 한 20분 정도 작성하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미리 가지고 앉아서 작성을 하고 글씨도 가급적이면 뭐 또박또박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별로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5분 동안 이제 5분 스피치를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근데 전년도에도 그랬지만 이제 면접, 특히 국가직 같은 경우 킨텍스에서 면접할 때 보면 되게 이제 칸막이처럼 정말 면접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바로 옆에서 하는 소리까지 들려요. 그러다 보면 웅웅웅웅 소리가 막 양쪽에서 들리기 때문에 조에 따라서는 엄청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걸 미리 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 조용한 환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가 막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칸막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파티션밖에 안 쳐져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압박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 이야기만 정확하게, 그래서 눈을 바라보고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 때문에 안 들려요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조건은 다 비슷하잖아요. 자,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쓰고 발표하고 이제 구체적인 면접의 내용이라고 있잖아요. 공직 가치와 그다음에 경험과 실무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전공 지식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고 이걸 통해서 이제 결국 평정표에서 결국 당락이 좌우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보통 이제 3대1 면접이라고 국가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는 달라요. 지방직도 3대1이 되기도 하고 또 2대1이 되기도 합니다. 국가직도 뭐 2대1이 된다. 보통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3명 정도를 중간으로 놓았을 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보통 해당 시의 공무원이 있다라면 이제 뭐 지방직 같은 경우, 또는 5급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사무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서기관이라든지 뭐 6급의 주사도 있습니다만, 보통 5급 공무원이 있고 압박 면접 등을 주로 진행하는 사람이 딱 있어요. 또는 교수이거나 면접 전문가가 일반적인 면접의 자세들, 팁들에 대해서 설정해놓고 질문들을 합니다.
자, 보통 면접이 단순한 질의응답을 벗어나서 경험이나 상황형 질문 위주로 출제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아까도 경험을 대학 때 경험 좋고요. 아니면 실무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미리미리 면접 이전부터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실무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활동 경험이 없어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합격하고 뭐 국가직 같은 경우는 그 텀이 굉장히 크고요. 뭐 적어도 두세 달 정도는 시간이 있을 때가 많아요. 합격이 발표되고 나서. 그러면 짧은 한 달이라도 봉사활동 하라고 저는 이야기해요. 특히 가능하면 그 직렬과 관련, 뭐 사회복지직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이외에도 저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단 하루를 하더라도 하는 거와 안 하는 거는 면접장에서 달라요. 실제 작년에도 어떤 기관이 있으면 찾아가 보았느냐, 관공서에 가 보았느냐, 동사무소에 가 보았느냐, 보건소에 가 보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반드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많이 조언을 하거든요. 꼭 가보아야 된다. 왜? 발로 뛰는 경험도 있다. 눈으로 보고 글로 쓰는 경험, 책으로 찾는 경험도 있지만 그러나 발로 뛰는 경험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경험과 상황에 대한 것을 예견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이런 질문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페이킹, 거짓으로 답변하는 건 절대 안 된다. 거짓이라는 건 어떻게 알죠? 충남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직에서는 책을 읽어야 되는데 필수 독서 목록, 도서 목록이라는 걸 3권 주고 그중에 이제 1권 정도를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안 읽었는데 읽은 척해도 문제고 또 경험이 없는데 있다고 해도 문제고 이것도 되게 위험한 거니까 그래서 진실되게 솔직하게 하라라는 것은 기본적인 바탕인데요. 다만 솔직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 없는데 경험이 없는데 없어요,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솔직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페이킹은 당연히 안 되니까 사실에 근거하고 경험은 빨리 단 하루를 통해서라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자, 서울시 면접은 이제 2016년부터 변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다 정착이 되어서 이 부분은 제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도 봉사, 헌신, 윤리, 준법 의식 등의 공직관과 관련된 뭐 역시 열정을 지닌 우수한 인재 이런 게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키워드에 다 있었으니까 열정이라는 것도 변함없는 열정, 흔들리지 않는 열정이 중요하다고 저는 늘 이야기를 하고요. 다만 열정이라는 것이 언제 어디까지냐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도 많이 했었거든요. 누가 널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면 내년에도 이야기 꼭 해주세요. 즉 과거의 나와 경쟁을 해야 되고요. 미래의 나와 만나야 되잖아요. 나태하고 게으른 과거의 나를 빨리 버려야 되고 다만 미래의 나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내 모습에서 발전되어 있는 나일 거라고 스스로 기대하고 확신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한다 그러면 내년 이맘때 또 칭찬해 주세요. 내년에도 칭찬 듣고 싶어요. 내후년에도 칭찬 듣고 싶어요. 이렇게 했던 게 저도 1년 이렇게 쌓여서 저도 현재 26년 동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열정이 무엇이냐, 호기심이 아니라는 거, 잠깐의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내년의 노력, 미래의 노력도 역시 그것이 열정으로 지속되어야 하기를 저도 부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변했던 것이 예전에는 영어 면접이라는 게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영어 면접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만 오픈 스피치와 함께 이제 개별 면접들이 더욱더 강화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픈 스피치의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스피치의 과제를 검토하게 하고 발표를 하고 이렇게 이제 국가직에서의 형태들과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것. 다만 이제 서울시만의 특수성, 서울시의 슬로건이라든지 서울시청도 가봐야 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의 정보들을 외우다시피 해야 돼요. 서울시가 표방하는 정책이 무엇이며 몇 대 정책, 5대, 3대, 10대 이런 각각의 정책들이 각 지자체별로 있기 때문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거의 외워야 합니다.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역시 변화된 요소들이 여기에 좀 자세히 있다 보니까 제가 시간상 좀 넘어가고요. 다른 이야기, 오늘 실제 평정표 이야기가 중요해서 더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뭐 면접의 변화들이라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나와 있고요. 자, 이제 구급과 관련하여서 역시 공개 경쟁채용 면접시험 응시 요령이다 이렇게 해서 큰 타이틀로 드렸습니다만은 내용은 비슷할 겁니다. 역시 뭐 진행 절차들이 있고요. 또 개별 면접들이 실시되고요. 뒤에 있습니다. 자,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자기 기술서나 5분 발표 같은 거 자료를 보거나 참고하여 작성할 수 없다, 수정할 수 없다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반드시 시간 내에 작성을 해야 되겠고요. 자, 공정하고 엄정한 면접 시험을 진행을 한다는 것.
뭐 이것도 상식적인 이야기라서 시간상 저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평정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2번에 걸쳐서 반복하게 될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면접이 강화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첫 번째에서는 아까 1.3배에서 1.4배수, 심지어는 1.5배수, 2배수, 뭐 3배수까지도 더 소방직 같은 경우도 3배수까지로 이제 명시가 돼 있기는 한데 그 이내 범위에서 말이죠. 그래서 필기 성적 순위에 상관없이 우수를 받으면 이제 무조건 합격을 하고 자, 보통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면 이제는 필기 순으로, 그래서 필기 성적 순으로 합격을 시키기 때문에 지방직은 더더구나 필기 성적이 결국 면접 성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변화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학생들끼리 내가 지금 몇 명 뽑는데 뭐 10명 뽑는데 내가 한 필기 성적이 한 뭐 10등이다. 그럼 딱 걸려 있다 그러면 다 뭐 어떤 이것을 자신할 수는 없어요. 근데 10명 뽑는데 필기 성적이 내가 한 5등쯤 되는 것 같다. 이게 커뮤니티에서 학생들끼리 실제 점수를 비교했을 때 그러면 거의 합격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12등이었다. 10명 뽑는데 그러면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왜? 10명을 뽑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12명을 다 뽑았더라. 양성평등 때문에도 뽑았고 또 그냥 추가적인 동점자들이 있어서 다 뽑는다. 이제 안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명 더 뽑는 경우들이 지방직은 더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밑에가 있다. 이러면 좀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필기 성적이라는 걸 놓고 보되 변수는 그 근처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미흡이 되었을 때 정말 2개 이상 미흡이 나온다든지 역시 과반수 이상이 미흡을 주었다든지 하나의 영역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 이제 불합격이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다시 추가 역시 면접 등을 통해서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들도 있을 겁니다만 미흡을 피해야 된다.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추가 면접을 실시하게 되고 심층 면접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게 되면 일단 추가 면접이 가능하고요. 자, 2번째는 바로 이게 위험한 거죠.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탈락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시 추가 면접을 통해서 그중에서 걸러내겠다. 다만 정말 우수 등급을 받았는지 미흡 등급을 받았는지는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면접이라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이 좀 불안할 때, 안 좋을 때 이렇게 추가 면접을 하고 제 제자도 뭔가 미흡의 형태였는데 추가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긴장하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것만 알면 합격한다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첫 번째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건너뛰면서 우리는 이제 평정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5대 평정표는 공무원만의 평정표입니다. 물론 일반 우리가 사기업 등에서도 그 이외에 다른 기업 등의 공기업 등에서도 이런 평정표가 있기는 하지만 공무원 시험에 적합한 평정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 이제 5가지가 되고요. 여러분이 가장 좋으려면 이렇게 상상상 우수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미흡을 피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2개 이상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러면 가장 잘하기 위해서는 이 요건대로 완벽한 답을 하면은 가장 좋지만 반대로 미흡이 된다라는 것은 특히 어떤 특정 영역에서 계속 위축되거나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고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누구에게나 있겠죠. 하지만 그 정신 자세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실해야 되고 봉사 정신이 있어야 되고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아까 우리가 첫 번째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말한 것이 애국심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3대 갖추어야 할 정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애국심 누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말 속에서도 은연중에 드러난다는 거야. 우리는 뭐 후진국적이라든지 우리는 뭔가 우리나라가 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래도 7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이제는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결국은 반열에 올라섰고 문화의식도 좋아졌고 공직자들도 그에 맞는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된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면접에 좋은 게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뭐 일본과 우리가 가깝고도 먼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과 비교하는 것도 좋고요. 또는 공무원들의 사실 연령 제한이 없는 게 미국이란 말이에요. 물론 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80세, 90세까지도 공무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다든지 특히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우리가 이미 이제 14%대로 지금 들어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고령 사회의 형태들로는 지금 들어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7%, 14% 그리고 20%까지 초고령 사회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밝히되 그러나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항상 우리가 그런 기본 슬로건은 그거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개인의 도덕심이나 개인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공무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요. 나르시시즘, 자아 도취는 아닐지언정 자기에 대한 긍정, 자기애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좀 더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체계적으로 시스템화되어 가는 게 훨씬 더 필요하죠. 아까처럼 연계되어야 되고요. 지속적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애국심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는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정신 자세,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하는 게 원래 기본이잖아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로 시작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도 마찬가지잖아요.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어떤 무엇을 다하여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여서 국기에 맹세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듯이 끝까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 또 마지막 세 번째라고 한다면 청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우리 합격 수기에도 나옵니다만 사전 조사서 자기기술서에서도 결국 무엇을 물었고 키워드가 무엇이었느냐에 따라서 청렴성이다. 그러면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겠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신 자세들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전문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무직이다, 관세직이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특수 직렬들도 많이 있으니까 건축직, 토목직, 다양한 직렬들에 대한 전문 지식을 그래서 면접 때도 그 용어를 자주 구사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건축 토목이라고 한다면 기반이라든지 뭔가 어떤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라든지 뭔가 분명 직렬과 관련된 용어를 쓰면서 공무원과 관련된 그냥 단순히 은유법이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뭐는 뿌리가 되고 뭐뭐는 기초가 되는데 그래서 집안을 이루어야 되고 토대를 이루고 초석이 되어야 되고 어떤 건축물처럼 말하는 용어들도 전공과 관련될 수 있대요. 귀에 잘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키워드들도 전문 지식을 잘 활용하여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또 세 번째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이건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것처럼 명확하게 끊어서 말하라. 그냥 술술술술술술 말하지 말고 처음부터 면접 준비하는 분들 보면 정말 대부분 엄청 못합니다. 엄청 못하고 자신감도 결여돼 있고 막 손도 떨고 어디다가 시선 처리해야 될지 모르고 고개, 턱, 속도, 세기 이런 거 대부분 조절 못해요. 하지만 이게 발전이 되면서 뒤로 가면은 엄청 많이 변합니다. 일취월장합니다. 그래서 의사 발표에 대한 정확성이라는 것이 스타카토로 말하라라고 저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도 설명했어요. 뒤에서도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논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거와 그 다음에 주장이잖아요. 그래야만 논리적인 근거가 얼마나 잘 확보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근거를 제시한다라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서두에 말했듯이 첫째, 둘째, 셋째보다는 그래도 우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또는 가장 중요한 것, 최우선적인 것,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한 것 이런 식으로 포인트 강조하는 것이 좋다는 거고요. 우리는 보통 이제 근거라는 것이 왜냐하면이거든요. 근거, 논거, 이유 제시, 왜냐하면 때문이다를 근거라고 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들을 자주 쓰는 게 좋겠죠. 물론 이제 왜냐하면 때문이다가 식상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왜냐하면을 빼는 게 좋고요. 뭐뭐하기 때문입니다. 이래도 좋으며 아니면은 그 이유는 그 근거는 이렇게 해도 되겠죠. 다만 이유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아까처럼 말하면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이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것도 좋고요. 또는 조선시대 한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국사에 배웠던 어떤 법들, 공직사회와 관련된 어떤 국가적인 법들을 잘 기억해서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사회는 어떤 사회다라고 할 때 뒤에 붙이는 게 한 100가지 정도 됩니다. 현대사회는 산업화 사회,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 현대사회는 4차 산업의 시대,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 얼마든지 다원화 사회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만 딱 잡아서 한 놈만 패는 것처럼 현대사회가 어떤 사회다라는 말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셔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면접에 자주 나오는 사형제도 같은 거. 그러면은 현재도 있지만 우리는 물론 이제 사형제도 같은 경우도 미실시 국가예요. 거의 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있기는 하지만 거의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추세예요? 늘어나고 있는 추세. 즉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라는 거예요. 고조선 때는 팔조금법이라는 게 있었고 예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탄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결국은 사형제도의 당위성을 사회 전체의 질서 유지라든지 아니면 일벌백계주의라고 한다든지 강력한 흉악범을 처벌해야 된다라는 경고의 의미가 분명히 있었지만
다시 한번 현대사회는 어떤 사회라고요?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 아니면은 역시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이런 사회를 고려했을 땐 어때요? 개인을 누구 마음대로 천부 인권 사상에 의해서 막 마음대로 우리가 죽일 수는 없어요. 다 누구나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타고났고 개인의 목숨이라는 건 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미국도 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사형제도가 없다고 봐야 되고요.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는 거예요. 권리라는 것, 인권이라는 것들이 강화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현재 뭐 뇌사 같은 거, 뭐 어떻게 법률적인 부분에서 점점점 이제는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지 않냐. 왜냐하면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환자의 권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낙태죄와 관련하여서 어때요? 전에는 이것을 낙태죄가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낙태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산모의 권리라는 것도 있다. 물론 태아의 권리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정도 이전까지 해서라는 낙태라는 자체가 그래도 생명권이라는 게 살아있는 사람, 그래도 여성 등에 대한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이제 인정이 된 상태잖아요. 그렇듯이 시대의 변화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현대사회라는 거 필요하고요. 저는 논리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근거를 대는데 포괄적인 근거, 그중에 다른 나라 과거와 다른 현재의 근거, 다만 반드시 근거가 필요합니다. 논리적인 근거.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합니다. 근거도 나열식보다는 점층적으로 체계적으로 말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뒤에서 또 한 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사실 누구에게나 있는 예의와 품행과 성실성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한 문장만 들어보아도 알아요. 진정성이나 아니면 이 학생이 갖는 어떤 독선이나 뭐 심지어는 어떤 용어에서도 문제인데요. 우리가 피해야 할 용어들이 몇 개 있잖아요. 절대로, 반드시, 무조건 이런 건 좀 피해야 되거든. 왜냐면 극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든지 뭐 반드시 뭐뭐 해야 합니다. 저는 무조건 뭐뭐 하는 거라서 이런 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뒤에 자소서에 되게 위험한 표현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학생이 썼어요. 처음에.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첫 문장을 시작했더라고요. 욕심이 많다. 되게 다의적이고 중의적일 수 있어요. 정말 끝까지 잘해보고 싶은 것도 욕심이긴 하지만 공무원 쪽에서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기적으로 비춰질 수 있고 또 조직의 융화가 잘 안 될 수 있고 막 튈 수 있고 독선적일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위험한 단어예요. 그래서 그건 욕심이 많다라는 표현은 솔직하게 쓴 것이 아니라 면접에 안 어울리는 단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성이라는 것, 예의라는 것, 그냥 처음부터 다 인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인사하는 것만 보아도, 손동작만 보아도, 정말 뭐 이름을 말하는 것만 보아도 예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좀 더 차분하고 당당하게 겸손한 마음에서 좀 느린 게 좋아요. 빠른 속도보다는 느리게. 빠르게 하다 보면 실수하기 쉽고요. 의자 앉다가 막 소리 낼 수도 있고요. 문 닫는데 꽝 닫고 갑자기 그래서 죄송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또 품행과 성실함, 뭐 늘 얘기했던 것처럼 다 성실할 텐데 다만 성실함이라는 것도 침착하다, 안정감이다, 지속 가능하다, 발전 가능성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뒤로 가도 이어지게 되는 거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용어 중에서도 우리는 한자성어 역지사지라고 한다든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원래 몸에 배었다든지 되게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던가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소서에도 그렇게 쓰기를 제가 권하는 어떤 패턴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가족들은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친구들은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라고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서울대 들어갔던 제자의 자소서의 첫 문장을 보니까 저는 학교에서 별명이 근대요입니다. 이런 거였어요. 근대요. 근데요라는 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늘 의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요. 선생님 근데요. 이렇게 자꾸 교무실을 따라다니면서 질문을 했더니 모든 선생님들이 근데요 왔네. 근데요. 근데요 뭐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는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가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음식 먹는 것 같네요.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 그런 것처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라는 가치관이 있다. 그러면 이미 이 안에 끝나는 것 같아요. 적극적이구나. 그리고 어떤 일 처리를 할 때도 야 이거 누가 할래? 간단한 거 있거든요. 사실 복사기 같은 거 아니면 뭔가 우리가 업무 같은 거 하더라도 정말 간단하게 뭐 물통 비우고 예전에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것이 되게 윗사람이 보기에는 크게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거든요.